만나면 좋은 친구 MBC. 근데 지금 이제 2년 2개월, 22년 8월인데 24년 3월에 만들어지고 10월에 개막 작품을 올린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 개관에 맞춰서 오페라 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주체가 정확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절박한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내용은 없고 껍질만 만드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오늘은 부산 오페라하우스 얘기로 시작합니다. 부산 지역 단일 건축물로는 최대 규모로 짓고 있고요. 개관까지 딱 2년이 남았습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인이 그 내부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박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사가 한 40% 진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착공 소식 들은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개관이 벌써 2년 앞으로 다가왔다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늦은 것입니다. 실제 그 계획대로 했더라면 벌써 올 봄이죠. 올해 5월에 문을 열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미뤄지면서 2024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입니다. 이 중 핵심인 33,000평 규모의 랜드마크 부지. 임시로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고 그 너머 공사가 한창인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약 3만 제곱미터 땅에 연면적 5만여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부산 지역 단일 건축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앵커 시설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건축물의 위용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2018년 5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37%입니다. 2024년 3월 준공, 같은 해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70%의 공정률을 보여야 하지만 공사가 한참 늦어졌습니다. 이전에 레미콘 파업이나 그다음에 그런 일련의 사태도 있었고 사실 지난 정권에서 한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재검증과 설계 재검증을 하면서 그런 과정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땅과 하늘을 경사면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걸어서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옥상에선 부산의 도심과 바다 풍경을 360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 환경을 향유하는 또는 주변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간단히 말하면 당선작은 바닥에서부터 지붕까지 올라가는 그런 동선상의 황홀한 부산의 여러 풍경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4층과 5층 공사가 한창이고 지금 보는 쪽이 북항 바다를 향해 있는 곳입니다. 양쪽으로 하늘을 향해 있는 경사면을 통해 지상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어디로든지 입장할 수 있고 내부, 외부로 다 동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조감도처럼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어 있는 개방형 구조입니다. 오페라 하우스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시 시설입니다. 소음과 또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보온을 해놓고 또 규모가 넓게 탁 트인 이곳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로 공조 공사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중심부인 대극장. 메인 공연장으로 동시에 1,8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거의 뭐 한 140, 50개 정도 예. 바튼이 저 위에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페라 가수들은 저쪽에서 이제 네네. 공연을 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여기 사각형 이렇게 있는 여기에는 오케스트라들이 예, 오케스트라 피트고 음악. 무대 기계가 아마 지금 이제 8월 정도면은 그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객석도 둥글게 배치하거나 층으로 이루어져 어디에서든 최고의 음향과 무대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300석 규모의 홀이에요. 예술인한테는 더 활용도가 높아요. 상시 공연이 가능하거든요. 아직은 철근 구조물과 콘크리트로 건물 형태를 만드는 중이라 쉽게 내부가 상상이 가지 않지만 2달 뒤면 골조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오는 11월에는 웅장한 외관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하지만 오페라하우스의 아름다움을 더할 파사드와 내부 시설을 꾸미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또 이 공연장이라는 특수성은 또 한 가지가 건물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이 무대 규모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하는 시간도 꽤 좀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2024년 3월 완공까지 불과 1년 6개월 남았지만 2018년 5월에 착공해 이후 4년 동안 37%의 공정률임을 감안할 때 과연 계획대로 완공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2024년 3월까지 1년 반 남았는데 그때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현재 공정률 4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0%까지 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었다는 것입니다. 늦어진 이유는요? 예, 중간에 설계도 한번 바뀌었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과연 부산시가 주장하고 있는 2024년 3월 건물 완공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오페라하우스의 멋진 외경은 진주를 품은 조개라는 컨셉으로 진행됐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비정형 인면 파사드 공법으로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는 면이 일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곡선이 아닌 곡면 형태로 위치에 따라 각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 공사 난이도가 높은 디자인입니다. 진주를 품은 컨셉을 극대화한 오페라하우스의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중간에 공법이 바뀌었고 그러는 사이 1년 넘게 지체됐습니다. 부산시와 시공사가 새로 설계한 공법은 스마트 노드라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연결되는 부재를 틀어 각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스마트 노드는 연결 부재가 모이는 부분인 노드를 틀어지게 만든 겁니다. 각각 다른 형태의 노드를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만든 뒤 직선 부자재를 연결해 노드에서 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용접을 최소화해서 구조성과 마감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적으로는 시공성이라든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더 단순해질 수 있고요. 마감재를 부착하는데 좀 더 예술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2,500억 원. 그런데 3,050억 원으로 500억 원 이상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이 기부한 1,000억 원. 부산항만공사 500억 원에다 당초 부산시가 1,000억 원을 대기로 했지만 1,550억 원으로 부산시의 부담이 껑충 뛴 겁니다. 여기에다 당초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건립비 500억 원조차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BPA하고 추가 건립비 지원 방안에 대해 가지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다각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해서 긍정적인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정산이 지금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 어떻게 뭐 투자될지 그 계획이 상세히 나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뭐 언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그 부분이 확정이 난 게 없다고 합니다. 결국 롯데그룹이 기부한 1,000억 원을 제외한 2,050억 원을 부산시가 몽땅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직면한 셈입니다. 현재로서는 500억 지원 계획이 없다. BP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주겠다라고 당연히 안 합니다. 자기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고 배수부하고 정식으로 뭐 서로 공식적으로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도 계속 아마 그런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만 해수부가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자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설령 부산시 희망대로 부산항만공사에 500억 원 지원이 가능해진다 해도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 건립비가 추가로 늘어날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네요. 네.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설계 변경이 되니까 거기서 공기가 지연되고 다시 건립비가 늘어나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까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개관할 때 개관 작품을 내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창작극장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산을 소재로 한 부산의 레파토리가 담긴 창작 오페라 작품을 공연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창작물을 기획하고 무대에 올리기까지 일반적으로 오페라인들은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구엔 전국 최초로 오페라 기획과 제작 기능을 갖춘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대구가 오페라 도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2003년 8월 개관한 대구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건물 외형은 그랜드 피아노를 닮았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말발굽 모양으로 이루어진 객석. 오페라 공연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객석은 무대를 향해 적절한 방향으로 틀어져 있고 높이와 위치에 따라 무대를 보는데 제약이 없도록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좌석이 어디든 모든 좌석에서 공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최근 5년 동안 350여 차례 오페라 공연을 개최했고 해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통해 오페라 관객층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축제로 인해 생겨나는 대구의 어떤 오페라 도시로서의 어떤 국내 브랜드에 대한 정착이라든지 오페라를 선도해가는 과정, 그 외에 또 오페라 축제로 통해서 파급되는 수입적인 부분, 아무래도 함축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국내외의 유명 작품들을 축제로 올리기 때문에 엠미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2003년 개관 당시엔 섬유도시 대구를 모티브로 창작 오페라 목화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창작 오페라 목화의 제작 기간은 3년. 그러니까 2003년 개관 전인 2000년 전부터 개관 작품을 준비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공연 시설인 서울 예술의 전당과 일본 도쿄 신국립극장도 개관 4년 전부터 예술 감독을 임명하고 개막 작품과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보통의 개막 작품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서 하려고 하는 게 창작 오페라인데 창작 오페라하면은 나와 있는 작품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작곡자 선정과 작곡자가 그 다음에 수정과 만들어내는 그 오페라 한 편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최소 1, 2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가수들을 미리 선정해서 가수들도 이 새로운 곡을 자기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제 올려야 되는 거라서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한데 지금 이제 2년 2개월, 22년 8월인데 24년 3월에 만들어지고 10월에 개막 작품을 올린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첫 단축격인 개관기념 창작 오페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이제서야 작곡가와 극작가를 위촉하고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일단 대본이 연말 정도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얼개가 잡히면요. 배삼식 작가하고 같이 구성이 다 된 상태에서 창작으로 들어갈 것이고, 일단 그 피아노 악보는 2023년 상반기까지 나와서 그 피아노 악보를 가지고 성악가도 섭외하고 연습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인데, 그게 벌써 한 2013년 6월이나 7월이면은 초연의 1년 반 전에 보컬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그게 나오는 건 상당히 빠른 거고요. 하반기부터 연습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수정사항 충분히 숙지해서 고친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악보를 다시 만들고요. 그 상태에서 들어가면 지금 일정상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데요. 하지만 최소 제작 기간이 3년이 걸리는 창작 오페라를 불과 2년 2개월 만에 과연 끝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 개관작품 준비 자문위원회 위원장조차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창작 오페라 개관 작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간 위원장이라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의논해 온 적도 없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완공 시점과 건립 예산도 불투명하고 개막 작품마저 개막 시점에 맞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 과연 2024년 10월 개관이 가능할지, 그리고 꼭 2024년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저희 목표는 2024년 3월에 공사를 완료를 하고 6개월 정도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2024년 10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또 공기가 좀 늦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런 공사가 더 연기가 된다거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관도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첩첩산중인데 부산시도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공기 문제도 있었지만은 개관 기념 오페라 여기를 두고 불협화음이 심한 것 같아요. 완성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018년 착공할 때 말입니다. 그때 창작 오페라 준비를 함께 시작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개관이 2년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요. 운영 주체 선정 그리고 예술 감독 선임 등 흔히들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전반을 담당할 이런 내용들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 2024년 10월 개관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페라 공연을 개최하고 운영하기 위해선 지역 인재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대구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시민들의 돈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예비 예술인들, 하지만 이들이 좋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어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희 극장을 통해서 오페라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는 단순히 공연만 하는 장소가 아닌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속 오페라단을 꾸리고 공연 작품을 선정하고 오페라 컨텐츠를 생산하는 한마디로 오페라 종합예술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컨트롤 타워가 운영 주체인데요.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재단법인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아직도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개관 시점이 다가오자 급해진 부산시가 직접 나선 상태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시 재원이 들어간 공공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 주체가 누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운영 주체가 돼야 됩니다. 예술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해선 예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 거며 목표를 달성할 건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미 했어야 되고 지금도 늦지 않지만 절대 관주도로 가서는
이런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관까지 불과 2년 남았지만 부산시는 이번 달 말에 나올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운영 주체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정도는 그거를 방향을 정해야 되거든요. 방향. 시 사업소 직접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청사진이 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부산 오페라 하우스 개관에 맞춰서 오페라 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주체가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절박한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논란 끝에 시작된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 사업. 이미 북한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오페라 하우스를 바라보는 우려와 논란은 시작되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다분히 뭔가 한국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겠다는 의욕이 너무 먼저 앞서서 내용은 없고 껍질만 만드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까지도 있고 문제가 많았지만 이후에 운영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 시민들 부담으로 남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연간 운영비가 150억 원 정도 추산됩니다. 시 지원금을 빼고 나면 매년 60억 원 정도 부족한데요. 티켓 수입만으로는 10%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문화입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건립이 부산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